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녁 한 잔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멈춰 서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2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부터 평생 마셔왔는데 이제 와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90까지 술 드시고 장수하셨는데 뭘 그리 걱정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예전에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잠도 잘 오게 해주는 좋은 친구라고 여겨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 겨울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들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술과 관련된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시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 같으면 별일 아니었을 정도의 음주량인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우리 몸의 변화에 있습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소주 한 병을 마시고도 멀쩡했던 분이 이제는 반 병만 마셔도 예전과 같은 취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화를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나는 평생 술을 마셔왔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이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마시는 술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종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보다는 맥주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전통주인 막걸리는 어떨까요? 실제로 같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어떤 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도 알코올의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평생 남편과 똑같이 술을 드셨던 아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알코올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남성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마시는 한 잔이 오히려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모든 정보들이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에 금주를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닌 우리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 소중한 시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예전과 똑같은 양을 마셨는데 요즘 들어 취기가 더 오래가고 다음 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을까요? 혹시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셨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우선 우리 간의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60대를 넘어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양이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소주 2잔을 마셔야 느꼈던 취기를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느끼게 된다는 뜻이죠. 더 문제가 되는 건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우리 혈관 속을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몸 속에 독성 물질이 계속 순환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숙취가 오래가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랍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드시는 분들의 간 건강 악화 속도가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죠.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에 특히 취약해집니다. 외국의 한 연구팀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음주를 하신 분들의 뇌 용량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특히 알코올은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하는 말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깜빡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 알코올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드시는 약이 있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등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응급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평소처럼 혈압약을 드시고 저녁에 소주 2잔을 드셨어요. 그런데 30분도 안 되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알코올과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과연 어떤 술이 더 안전할까 하는 문제 말이에요. 대부분 당연히 도수가 높은 소주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의외로 맥주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떨어진 우리 신장 기능과 만나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 결과 통풍은 물론이고 신장에 돌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맥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의 신장 질환, 발병률이 소주를 드시는 분들보다 상당히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주가 안전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소주의 높은 알코올 도수는 우리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서 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럼 우리 전통주인 막걸리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우리 조상들이 마시던 전통주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주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생깁니다. 또한 당분 함량이 높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특히 부담이 됩니다. 반면 양주, 특히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경우는 오랜 숙성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긴 하지만 문제는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이 높은 도수가 우리 식도와 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술이 가장 위험할까요? 놀랍게도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요즘 프리미엄 소주라고 나오는 증류식 소주입니다. 그냥 소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일반 소주는 희석식 소주예요. 하지만 요즘 비싼 값에 팔리는 증류식 소주들이 있죠. 이런 증류식 소주에는 메탄올과 여러 독성 물질이 일반 소주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젊었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70대 후반 어르신이 증류식 소주 반 병을 드시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메탄올이 시신경을 파괴한 거죠.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 치매와 뭐가 다르냐고요? 알코올성 치매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뇌가 손상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치매가 60대 이후 음주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국내 한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었고 이 수치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무서운 특징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진행 속도가 일반 치매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습니다. 셋째는 한번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다는 점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의 한 할머니는 평생 막걸리를 즐겨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며 매일 저녁 막걸리 한 그릇씩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한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가족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집 화장실 위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알코올성 치매였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3년 전에 술을 끊으셨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알코올이 구체적으로 우리 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뇌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요. 뇌가 마르면서 쪼그라드는 거죠. 둘째, 뇌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미세한 뇌출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뇌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요. 셋째,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모두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입니다. 놀랍게도 60대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해요.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도 적거든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알코올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의 알코올성 간질환 발병률이 같은 나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계절에 따른 위험도 다릅니다. 특히 겨울철 음주가 더 위험한데 6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거든요. 겨울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따뜻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작년 겨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70대 어르신이 추운 날씨에 소주를 드시고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건 혼술입니다. 요즘 혼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60대 이후 혼술은 특히 위험해요. 혼자 마시면 음주량 조절이 어렵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65세 이상 알코올 관련 응급실 이송 환자의 상당수가 혼술 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 말이에요. 다음 증상들을 체크해 보세요.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보다 취기가 오래 간다면, 다음날 숙취가 이틀 이상 간다면, 술 마신 다음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면,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찬다면, 술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이런 증상들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즉시 음주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에 금주를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금주 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들입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60대 이후라도 금주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금주 사흘 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잠들기가 훨씬 쉬워지고,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손 떨림이 멈춥니다. 이런 즉각적인 변화만으로도 아, 정말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소화불량이 사라지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져요. 피부톤도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2주일 후에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부종이 빠지며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때쯤이면 가족들도 요즘 아빠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혈압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체중도 2-3kg 정도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석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뇌 용량 감소가 멈춰요.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되고 면역력이 20% 이상 증가합니다. 우울감도 현저히 줄어들죠. 6달 후에는 골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시력이 개선되며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각종 암 발병 위험도 30%나 감소합니다. 평균 수명도 5-7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부천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50년간 매일 소주를 드시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완전 금주를 하셨어요. 1년 후 의사도 놀랄 정도로 심장혈관이 회복됐고 지금은 등산까지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주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50년간 금연금주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술을 물로 바꾸는 거예요. 1-2주간 매일 저녁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꿀이나 레몬을 넣으면 더 좋아요. 2주만 하면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합니다. 두 번째는 술자리 대처 전략이에요. 약을 먹고 있어서 라고 말하시거나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핑계로 대거나 의사가 금주하라고 했다고 당당히 말씀하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대체 활동을 찾는 거예요. 1-2개월 정도 저녁 산책을 30분 이상 하시거나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둑이나 서예 같은 거 말이에요. 네 번째는 주변 지지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금주 선언을 하세요. 혼자 하면 실패하기 쉽지만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나 병원의 금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분들도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해요. 65세 이상 가족이 음주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들이 있거든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이상해진다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면, 술 마신 후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갛거나 창백해진다면,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음주를 중단시키고 심한 경우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60대 이후의 음주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 혹시 술잔을 들어 올리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반대로 오늘부터 금주를 시작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더 선명한 기억과 더 건강한 몸으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고 계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금주 다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60대 이상이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